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갈대숲이 끝도 없이 펼쳐진 화성 우음도에서 고속도로 공사가 한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탄화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 작업자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제가 봐도 30살 안 됐던 아가씨 같더라고. 머리는 염색을 했고. 사람 뼈를 발견한 거죠? 여성의 뼈가 있었다고요? 갈대밭에 홀로 남겨진 백골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당시 이제 화성 서부서 소속이었는데요. 신고받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실제로 발견된 그대로죠, 그 상태. 살 가죽은 하나도 없이 뼈만 남은 거네요? 저게 막 어질러져 있었던 거죠. 시신은 땅속에 매장된 것이 아니라 땅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이라 미생물의 활동이 극대화되면서 1, 2주 내에 백골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망 후 상당 시간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굴까요? 이렇게 뼈만 남았는데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뼈를 잘 살펴보면 여성인지 남성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뼈만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위가 골반입니다. 여성은 출산을 하기 때문에 골반이 더 넓고 각도가 완만하고요. 또 두개골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남성의 두개골이 통상적으로 여자보다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이마에서 콧잔 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여성보다 좀 더 튀어나와 있고요. 눈썹 부위의 돌출도 현저히 뚜렷한 편입니다. 반면 여성은 전체적으로 더 완만하고 부드러운 형태를 띠는데요. 이 시신의 두개골은 여성의 특징에 부합했습니다. 백골 시신 팔하고 다리에 옷이 걸쳐져 있었어요. 상의는 등에 파인 회색 티셔츠였고요. 하의는 이제 검정색 트레이닝 바지였습니다. 여성 속옷도 발견됐고요. 머리뼈 부근에는 갈색으로 염색된 머리채가 남아 있었는데요. 길이가 한 40cm 정도 되는 웨이브 파마가 확인됐습니다. 종합해서 봤을 때 백골 시신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대체 누구고 또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갈대밭에서 백골이 된 상태로 발견됐을까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가수대가 이제 급파됐었는데요. 두개골 밑에서 남색 나일론 천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게 왜 머리 밑에 있죠? 단순한 천이 아니고요. 가방 모양하고 갔었던 거예요. 가방? 성인 한 명이 이렇게 이제 웅크리면은 들어갈 정도로 이제 컸죠. 옷가지나 이런 짐은 없었어요. 오직 백골 시신만이 그 위에 덩그러니 이제 놓여 있었던 거죠. 큰 여행용 가방에 이 내피였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가방 안에 넣고 갈대밭까지 옮겼고요. 내피째 시신을 유기한 거죠.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는 거네요. 범인을 어떻게 찾죠?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내기 위해서는 백골 시신이 누구인지부터 밝혀내야 했습니다. 뼈를 수습해서 부검을 이제 의뢰하는 동시에요. 신원 확인을 위해서 수사를 병행했습니다. DNA를 검사를 하면 바로 신원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범죄자라면 DNA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교할 수 있는 가족의 샘플이 없거나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백골 시신의 유력품을 추적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 속옷이 브랜드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속옷을 구매한 명단을 확보했어요. 일일이 전화를 해봤거든요. 유명 브랜드라면 구매자가 한둘이 아닐 텐데 그렇게 해서 단서를 찾으셨나요? 웬 남자가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검은색 꽃무늬 뭐 속옷 사신 적 있느냐라고 물어봐봐요. 좋은 소리가 안 나오죠. 그 욕만 배부르게 먹는 거죠. 괜히 이제 오해만 샀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아,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 사람 뭐야, 변태야 뭐야, 갑자기 이런 걸 왜 물어봐, 막 이렇게 훅툭 튀어 나올 것 같아요. 앞짐은 저는 사정을 모르니까. 정말 뼈만 남은 상황인데 단서가 너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신 거네요. 백골 시신의 특징이 적힌 전단지와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오가는 곳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제보가 좀 들어왔을 법도 한데 어땠나요?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정말 이제 막막했습니다. 뭐 이제 남은 건 국가수 부경 결과뿐이었어요. 근데 아까 DNA는 소용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이 백골의 대퇴골 사이즈가 43.6cm였는데요. 인종과 성별에 따라서 신장을 통계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약 162cm에서 170cm로 추정했습니다. 여성이니까 키가 큰 축에 속하는 거네요. 뼈에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흔적이 있는데요. 흔적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생전에 뼈가 부러졌거나 붙었던 흔적이거나 아니면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수술할 때 흔히 금속정을 안에 뭐 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흔적은 마치 지문처럼 다 다르고요. 특히 유심히 보는 것이 치아인데요. 사람마다 치아의 모양, 크기, 배열, 각도가 모두 다릅니다. 또 충치 치료나 교정 시술, 임플란트를 했다면 그 신원 특징이 매우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시신이 발견되면 치과 치료 흔적을 확인해요. 관련 기록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전송되어 관리되고 있거든요. 드디어 이 백골 시신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치아를 살펴봤는데요. 백골화되면서 이탈된 치아가 있는 것 빼고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치열도 가지런하고요. 치료 흔적도 없었어요. 이가 너무 건강에도 문제네요. 여러모로 난관이네요. 이미 유류품 조사도 이제 조사할 만큼 했는데 이거 이제 뭘 더 해야 하나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검이가 지나가듯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신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 양쪽 광대뼈는 원래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뼈가 절단돼서 미세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흉기에 맞아가지고 부러진 거예요? 부검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런 모양은 전문 기계로 절단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와, 광대뼈가 매끈하게 잘려 있어갖고요. 이건 사실은 전문가가 자른 흔적이었습니다. 전문가? 피해자는 광대뼈 성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형. 근데 양악 같은 걸 그럼 한 건가요? 양악 수술은요, 주걱턱이나 부정교합처럼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하는 수술입니다. 윗턱과 아래턱 뼈를 앞뒤로 이동시켜서 교합을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은 얼굴형 변화도 크지만 미용 목적보다는 기능 회복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확히 어떤 수술을 받은 거예요? 광대뼈를 축소하는 안면 윤곽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면 윤곽 수술이요?
얼굴의 인상을 결정하는 뼈의 형태 자체를 수술로 교정을 하는 건데요. 피부나 근육이 아니라 광대뼈나 턱뼈처럼 얼굴의 골격을 절단하여 이동시키거나 절제하여 얼굴의 폭과 윤곽을 바꾸는 수술입니다. 튀어나온 광대뼈를 안쪽으로 밀어넣는 광대 축소 수술, 각진 턱뼈를 절제하는 사각턱 축소 수술이 있는데요. 피해자는 광대 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돌려깎기인가요? 그렇죠. 안면 윤곽 수술을 그냥 이제 뭐 돌려깎기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럽니다. 아. 근데 이런 광대 축소 수술을 받으면 뭐 드라마틱하게 정말 변화가 있나요? 이 광대랑 눈뼈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대뼈와 눈뼈 사이를 절단을 하고요. 뼈를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굴의 이 가로 폭이 줄어들고 인상이 훨씬 부드럽고 갸름해 보이게 됩니다. 보통 수술이 아닌데 이 정도를 감내를 하려면 정말 외모가 중요한 직업을 가진 분이었겠네요. 안면 윤곽술은 의사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전문의끼리는 수술 후 CT만 봐도 어느 병원에서 수술했구나를 알 정도로 특징적인 수술입니다. 그럼 백골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겠어요. 2008년 이전에 안면 윤곽 수술을 받은 키 162에서 170cm 사이의 여성. 범위가 많이 좁혀진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느 형사도 성형운적 그 단서를 가지고 세본 적은 없어요. 이걸 치과 진료 기록처럼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사실 치과 진료와 다르게 일원화된 종합관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병원마다 개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성형외과를 전수조사해야 되겠죠. 다 가야 되는구나. 당시에 전국에 있는 성형외과가 1,078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면 윤곽 수술은 성형 수술 중에서도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의 안면 윤곽 수술을 이제 하는 성형외과를 모두 돌아서 광대뼈 축소 수술을 한 사람의 명단 중에서 갑자기 실종된 사람을 추려내서 피해자와 대조를 해보려고 했어요. 아, 또 백지 상태에서 발로 뛰는 느낌이네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형사 5명이 이제 갔었는데요. 형사가 떼거리로 몰려와서 뭐 하는 짓이냐? 영업방해 아니냐? 뭐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라. 뭐 이러더라고요. 병원의 문턱도 넘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아예 형사들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컴퓨터를 장악하고 안면 윤곽 수술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찾아냈습니다. 법 앞에서는 사실 원장 선생님들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해당 성형외과에서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성형외과 학회 차원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한 환자의 명단을 제공해줬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근데 살펴보니까 네. 2000년 이후 강대뼈 수술한 사람이 1949명이나 됐어요. 아우 많다. 엄청나네. 이거 언제 다 조사해요? 와. 그 앞이 깜깜했습니다. 네. 성형받은 사실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 가짜로 이름을 적은 환자도 있었고요. 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죠. 1949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생활 반응을 추적했습니다. 생활 반응이요? 살아있다면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거든요. 금융 거래를 한다거나 휴대폰을 사용한다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반응을 사실 남기는 거예요. 그런 생활 반응이 끊긴 사람들을 찾는 거죠. 이 반응이 없는 사람이 26명이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1949명에서 26명으로 지금 압축이 된 거잖아요. 이 26분이 건강하게 잘 살아계시기를 바라는 게 맞지만 이게 유일한 단서니까 이 중에 한 분이 백골의 DNA와 일치하기를 바라야겠네요.
저 형사들이 26명의 부모님 또 형제자매들을 모두 이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타액을 채취해가지고 백골시에서 발견된 DNA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봤어요. 일치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며칠 뒤에 국가수에서 형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백골 시신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찾았다. 찾았네요. 네. 진짜 뛸 듯이 기뻤죠. 거의 2개월 반 만에 피해자의 신원을 알게 된 것이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모래사장에서 그 바늘을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 구소희 씨였습니다. 2006년 3월경에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제 안면 윤곽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가 5년 정도 지난 상황이었어요. 가족하고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서 가족들도 실종 상태를 몰랐나 봐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안면 윤곽 수술은 아까 주로 외모가 중요한 직업군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업이 뭔가 연결이 되는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경찰이 유흥업소를 찾아갔고요. 소희 씨와 함께 일했던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나 혹여나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봤던 거죠. 사업하는 김 씨가 있었는데 가끔 손님으로 왔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에는 소희가 김 씨랑 동거를 한다고 했어요. 사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동안 소희 씨를 애타게 찾지 않았을까요? 근데 김 씨는 30대 남성이었거든요. 굉장히 또 잘생겼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소희 씨가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한 달 술값으로만 1억 원. 그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돈이 아주 많았나 보네요. 김 씨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요. 또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 소희 씨는 김 씨와 만난 지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고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편견 섞인 시선도 있을 테고 연애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잘생기고 경제적으로까지 여유 있는 남성이 좀 진지하게 다가오니까 호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을까요? 동거를 한 이후로 두 사람이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료와 연락이 끊겼다고도 하고요. 그게 한 2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집주인이랑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다행히 소희 씨와 남자친구 김 씨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2006년 5월 이후로 여자를 볼 수 없어서 의아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소희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무렵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 피해자 소희 씨는 갈대밭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김 씨를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어요. 서울 강남에서 60km나 떨어져 있는 우음도까지 시신을 옮겨서 유기했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거죠. 김 씨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그럼 김 씨가 범인이 또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레인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가 중고로 판매한 이력이 또 확인됐어요. 일단 그 차를 추적을 해야겠네요. 차를 구입한 사람이 남양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남양주까지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차를 살펴봐도 되겠느냐 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조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증거가 남아 있을까요?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에서는 이제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어요. 시신을 옮겼다면 이제 트렁크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혈흔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약을 차 트렁크에 뿌려봤습니다. 그 피가 있으면 파란빛이 반짝반짝 날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차에도 지금 단서가 없는 건가요? 지금 진실이 손에 잡힐 듯한데 허탕인가요? 혹시나 싶어서 경찰은 트렁크 바닥을 열어봤습니다. 예비 타이어를 보관했거든요. 시약인 블루스타를 뿌렸는데 뿌렸는데 파란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나타나더라고요. 어우, 다행이다. 아, 때처럼 이제 굵고 얼룩져 있는 혈흔을 싹싹 긁어가지고 국과수에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피해자의 DNA하고 일치했습니다. 아, 참 많네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속으로 이제 했다,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빨리 잡으러 가야죠.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김 씨는 시흥 지역의 한 여관을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여관을 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에 술값으로만 1억 원씩 썼다던 사람 아닌가요? 여관으로 출동을 했고요. 마침 김 씨가 밖으로 외출을 하더라고요. 바로 불러 세워서 경찰이 검거를 했습니다. 범행을 인정을 하던가요? 구서희, 네가 준 거 맞지? 저는 죽인 적 없어요. 동거한 지 얼마 안 돼서 헤어졌고 그 이후로 연락도 안 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했네요? 하지만 이미 차량에 있는 혈액도 확인했고 또 소희 씨 적금을 타간 통장 입출금 내역도 다 확보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 여자친구와 많이 싸웠다던데 사실이냐? 소희 씨 돈이 왜 당신 통장에 입금됐냐? 그리고 차에서 발견된 혈액은 뭐야? 이렇게 단계를 좁혀가면서 하나하나씩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완전히 조여갔네요. 그렇지만 김 씨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그렇게 한 10시간가량 조사가 이어졌고요. 밤늦은 시간, 여자친구가 사라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버려요.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지. 그렇게 안 버리다니 현장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인터넷에서요. 인터넷에서? 언제 봤는데? 12월 초쯤이요. 피해자 신원이 일원에 확인됐는데 너 백골 출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형사들보다 먼저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범인이 아니면 몰랐을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내가 범인이다 이렇게 자백한 꼴이 됐어.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30살 모 씨를 살해한 용의자입니다. 이 용의자는 살해된 씨와 4개월 동안 동거했던 33살 모 씨입니다. 폭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 어머, 울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렇게 경찰서에서 막 울면서 무서워할 정도인 사람이 시신을 60km나 떨어진 데까지 싣고 가서 유기를 했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아요. 김 씨는 어떻게 되나요? 금원 강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해가지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몸은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몸속에 새겨진 자서전이라고 할까요? 이 자서전을 읽어내는 법의학을 통해서 백골 시신의 이름을 다시 찾아주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서 법의학자로서는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고인의 자서전을 읽어내는 게 법의학자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서전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건 형사님의 불굴의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